이 시간에는 건강혁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굳이 혁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자, 혁명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판을 한번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원인과 증상이 있는데 요즘 현대 질환들은 대부분 만성질환, 식생활병, 뭐 성인병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원인 같은 경우는 생활습관, 그 다음에 운동 부족, 과잉 영양, 그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대량 영양소 같은 거죠.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영양 불균형, 약물 과다,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의한 원인에 의해서 어떤 그러니까 질병이 초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합병증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환경에 의해서 질병과 그거에 따른 합병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의 90% 이상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고혈압 환자, 혈압이 올라가면 혈압약을 먹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합병증을 치료하고, 당뇨 환자가 오면 당뇨약을 먹이고, 인슐린을 먹인 다음에 그 합병증을 처리하고. 자, 막 다리가 괴사돼갖고 썩어 들어와요. 다리 잘라.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당이 점점 올라가. 예를 들면 혈압이 140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120에서 125, 130, 135 막 올라가고 있어. 근데 아직 환자는 아니죠. 그냥 계속 검사하고 있어. 환자 될 때까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을 제거해서 건강한 상태로 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집에서 뭐 이렇게 쓰레기를 처리를 안 했어. 여름 내내 뒀어. 그때 냄새가 막 썩어 들어가. 그 냄새가 나. 그래서 이제 이 쓰레기를 계속 싸놨더니 안 버리고 싸놨더니 막 냄새가 나. 그리고 전염병이 생기기 시작해. 그랬더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냄새를 제거하는 공기청정기, 방향제, 선풍기 틀고 창문 열고 막 여기에 포커스 맞춰. 그래갖고 막 공기청정기 돌리고 방향제 뿌리고 막 해. 그리고 막 전염병 도니까 이거에 대해서 약 처방하고 막 난리가 났어. 자, 여기에 포커스를 90% 맞춘다고 해봐요. 자, 첫 번째 할 일은 뭡니까? 쓰레기를 치웠어야죠. 근데 이건 놔둬. 얘만 계속해. 공기청정기 돌리고 방향제 계속 뿌렸는데 냄새가 안 가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 집은 냄새가 안 가셔. 원래 냄새 나는 집이야. 이러고 말았어. 이게 불치병을 만드는, 계속해서 모든 질병이 불치병이 되고 난치병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원인을 놔두고 계속해서 대증요법에다가 모든 정성과 노하우와 자금과 모든 걸 쏟으니까 원인 치료는 없이 증상 치료만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 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예요? 자, 합병증이 와서 치료받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 병원의 일이죠. 역할이고. 근데 그 전에 사람, 자, 아픈 사람이 10%가 있다고 하면 비건강한 90%, 건강하고 아니면 비건강한 사람들 90%는 누가 관리할 거냐는 거죠. 이 사람들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몽하고 가르쳐주고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했냐? 여기에만 어마어마한 돈과 전문 인력과 노하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질병은 해박해. 저 병 걸리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서. 근데 왜 걸리는지는 80% 이상이 원인 불명이에요. 그 원인을 알고 체계적으로 잡아가고 그 일은 돈이 안 되고 지루하고 막 이러니까 케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가족,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가 케어하고 내가 그 사람들이 그 병에 안 걸리게 돕고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자,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현재는 암이 37% 정도라 그래요. 그 다음에 루마티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 루마티스 질환이 32%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뭐 심한 사람도 있고, 뭐 좀 긁는 사람도 있고, 뭐 가벼운 암도 있고, 심한 암도 있지만, 요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지금 통계가 2030년에는요, 50%대 50%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암 걸리든지, 알러지를 갖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갖는다는 거예요. 왜? 원인들이 심화되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되게 무지막지한 얘기 같아요? 옛날 생각해보세요. 이런 수치가 가능했나? 동네 암 환자 하나 없었어요. 아토피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것도 다 이미 예견됐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이 만성질환들은 수술해서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토피 이게 수술해서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낫는 거예요? 생활 습관을 바꾸고 원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약점, 거기에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해소해야 되는 거지. 이게 질병, 합병증이야. 예를 들면 루마티스 계열의 포도막염을 눈을 막 제거한다든지 뭐 크론병 장을 잘라낸다든지라는 합병증이야 병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까지 가지 않게 돌보는 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환경, 그런 사람들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뭐가 문제였냐? 자, 보세요. 병원 인력들은, 의료 인력들은 엄청나게 트레이닝이 돼 있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장비가 들어가고, 국가 재정으로, 예를 들면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발달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쪽에 원인을 찾아내고, 이것들을 해소하고, 분자교정학이라든지, 영양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거에는 전문 인력도 없고, 주목 999, 아마추어고, 트레이닝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주워 들은 사람이 제일 똑똑해. 아니, 텔레비전 보고서 하는 데가 다 안 돼. 근데 텔레비전 나온 사람이 아까 했던 질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그냥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사람들이 건강 쪽 얘기하면 그럼 뭐 먹어야 좋아져? 이런 멍청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추어적인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인이 뭘까? 제 식생활은 어때? 쟤는 어떤 문제가 있어? 칼슘이 부족할 때는 어떤 역할을 해?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채워주면 그만이에요. 배고픈 애가 힘이 없고 막 손이 떨리고 막 이래. 눈이 막 너무 오래 굶어가지고. 그러면 얘 어떻게 해야 돼요? 밥부터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막 병원 가갖고 수술할 게 아니고. 그래서, 자, 만약에 이런 거예요. 두통이 하나 있다. 머리 아파. 그럼 이런 거예요. 질병 관리는 진통제를 줘요. 그럼 진통제가 뭐예요? 자, 오메가, 좀 어려운 얘기지만, 6를 GLA가 돼서 얘가 프로스타글란딘이 돼서 얘가 혈관을 확장하거든요. 이것들을 차단해갖고 혈관 확장을 막아가지고 신경을 안 건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통에는 원인이 되게 많아요. LDL 콜레스테롤도 있고, 호모시스테인도 있고,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한 혈전도 있고, 그 다음에 석회도 있어요. 원인이 다 틀린데 치료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찾는 사람 누구일까? 야, 너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야채는 안 먹고 해서 호모시스테인 생긴 거 아니야? 메티오닌, 이렇게. 그래서 찾아내는 걸 누가 해주냐고요, 이걸. 없다고요. 우리, 여러분, 뭐, 손자나, 뭐, 아드님이, 아니면 지인이, 그렇게 해서 두통이 계속 있다고 해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인을 찾는 사람에, 이런 걸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문가가 하나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의료행위가 아니고, 이건 건강 쪽이잖아요. 비건강한 상태.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왜 저건 저렇게 될까? 근데 이걸 놔뒀더니 막 이게 합병증 뇌경색이 되고 막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뇌경색의 원인이니까. 그러면 뇌경색 됐을 때야 병원 도움도 받고 재활 도움도 받고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사람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 그리고 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 막 뒷골도 좀 땡기고, 손도 좀 저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막 수술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명이 아닌, 더 그냥, 왜냐면 의학이 연명시키죠. 심장이 멈췄어요. 그럼 옛날 다 죽었어야 되죠. 근데 투석시켜. 폐가 멈췄어. 옛날 다 죽었어야죠. 근데 인공호흡기 껴. 그래서 연명은 시킬 수 있죠. 근데 제 얘기는 뭐냐. 연명은 저하고 상관없어요. 저도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건강한 삶. 얘는 관심 많단 말이에요. 좀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 얘기 하잖아. 99 88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삶을 꿈꾸려면 예를 들면 병원 열심히 다니고 이런 거보다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고 나는 왜 이렇게 반응을 하고 뭐가 부족할 때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걸 체계화했을 때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했을 때 사람들의 우리 건강을 돌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저는 이걸 건강혁명으로 보는 거예요. 패러다임 바꾸자. 질병 걸리고 합병증 오는 거야 병원에 맡기고 그분들이 그걸 하겠지만 나머지 90%의 비건강한 상태의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 사람들 돌보고 그 사람들이 병이 안 가게 도움을 주고 이런 일들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90%의 비건강한 상이고 10%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90%의 돈과 정성과 자금이 들어가고 이 사람들한테 10%밖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90%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많은 정성을 들이고 계몽을 하고 하면 일로 안 갈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건강한 삶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결사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자, 나는 건강한 삶을 원해. 그리고 이런 것들에 공부를 하고 싶어. 이런 결사체. 혁명이 있기 전에 결사체를 만들어야죠.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그래서 서로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신념을 갖고 그러면 이건 바뀌지 않겠냐. 이 패러다임은. 그래서 저는 24년 동안 이것들 공부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신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출사표를 던지는 거예요.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내 생이 안 바뀌어? 아니, 뭔 상관입니까? 제가 그거로 나아가는 건데.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여러분들의 아이도 그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게 오면 그걸 왜 왔는지 찾아서 제거하고 이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자, 50세 이상의 인구가요, 2,100만 명을 넘었대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반반이라는 거예요, 지금. 50 이후와 50 전이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구는 어마어마하죠. 이분들이 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짐이 돼.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이런 건강 쪽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같이 공부하고, 같이 뜻을 합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그 사람들과 같이 건강한 삶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요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 경험도 있고, 이제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이제 경력도 있고, 근데 멀쩡해. 건강해. 아니면 지금 막 성인병들이 시작됐어. 이분들이 알고 깨우치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뿔소 밴드에 코뿔소 아카데미 밴드가 있어요. 다 무료로 하고 이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홍보하세요. 공부하셔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세요. 그렇게 해서 반절이 남았잖아요, 이분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건투를 빕니다.